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평균을 너무 높였다는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평균이에요, 평균. 한국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처럼 나도 아파트 살고 남들처럼 결혼해서 살고 싶다. 근데 이걸 엄밀히 객관해서 얘기하자면 이건 평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 아직까지도 남들 다 하는 결혼을 하시나요? 아까 여러분 통계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뭔가 아파트를 쉽게 얘기하고 결혼도 쉽게 얘기해. 근데 이제 결혼은 평균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균치보다 좀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일반 남녀가 결혼 조건을 만드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남자도 쉽지 않고 뭐 여자도 이제 반만 결혼한다고 치면 분명히 그 나이 또래 분들보다는 좀 뭔가 직업이나 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평균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 원래부터.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평균이 아니에요. 근데 참 내가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기본 연봉 5천 이상이에요. 5천 이상. 5천 밑으로는 없어. 근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회초년생 연봉 5천이면 상위 한 20% 안쪽이거든요. 상위권이에요, 객관적으로. 상위권인데 이상하다.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못해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데 그런 데 다녀야 되는데 그런 데 다니는 사람은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10% 안쪽인데? 네, 안쪽이에요. 그럼 대기업 중에서도 그 초임 연봉이 5천만 원 안 되는데 엄청 많아요. 5천만 원 되는 곳이 많겠습니까? 안 되는 곳이 많을까요? 뭐 대기업도 삼성, SK 이런 데 얘기하는데 그런 데는 대기업 중에 최상급이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여러분. 난 좀 신기한 게 이 유튜브 하면 느낀 건데 억대 연봉이 이렇게 쉬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억대 연봉 보는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밑바닥 직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같은 데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월급 관리 했습니다. 월급 관리. 그래서 그 중소기업 이제 직원분들 월급을 하는데 제가 조소를 다녔잖아요. 조소에 사장하고 상무 있는데 사장 밑에가 상무인데 그분 월급이 세전 350이었어. 제가 이제 거래명에서 끊어가 이제 급여명세를 끊어가지고 이제 엑셀로 표로 만들거든요, 파일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받는지 아세요? 세금 떼면. 그때 당시 지금은 세금 더 많이 떼겠죠. 그때 당시에는 2012년도니까 한 317만 원 정도 세금 떼고 나면 그 정도였어요. 세전 350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10이면 4,200. 거기서 이제 떡값까지 하면 4,700? 나머지 직원들은 4천만 원 언저리였어요. 그분들도 근데 중소기업에서 잠깐 일한 게 아니라 한 10년 일한 분이었어. 10년 일했는데 그 정도 돈을 받아요. 지금도 중소기업은 연봉으로 한 5천 이상 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의 중소기업 급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안 올랐어요. 그 중소기업은 사실 억대 연봉 보시는 분들이 사장 식구든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말고 조소 말고 좀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공장 임직원 중에 평달에 세전 500 이상 받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임원 넘어가야 500 이상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 뭐 지금은 더 올랐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나보다 위,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 쉽게 얘기하지만 나보다 비슷한 급이나 그 아래 위치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한 연봉 5천에서 6천 사이라 봅시다. 1차 밴더가 한 4천에서 5천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공장 중에 완성차, 뭐 현차, 뭐 쉐보레, 뭐 삼성, 르노 삼성 이거 몇 개 없잖아요.
1차 멘더가 한 300개 돼요. 2차 멘더는 한 몇천 개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청, 뭐 파견은 몇만 개 돼요. 여러분 완성차 하나로 먹고 사는 공장만 해도 한 10만 개 될 겁니다. 여러분 1차 벤더도 300개 전국에 300개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자동차로 먹고 사는 거에 비하면 1%도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로 먹고 사는 데 엄청 많습니다. 뭐 자동차 판금, 금형, 뭐 CNC, MCT, 와이어 칵테일 레이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구의 성서공단, 삼공단 거기 공장은 몇만 개인데 그거 대부분 다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 부산에도 그 녹산공단 상당수가 자동차 부품이에요. 거기 몇천 개야. 그 르노 삼성으로 먹고 사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그럼 그런 곳에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가 많을 수가 없겠죠.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분들 사정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보다 잘난 사람들 위를 봐요. 윗단계를 본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삼성, SK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파견공장, 아웃소싱 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 훨씬 더 많죠. 몇 배가 많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위가 평균인 것 마냥. 온라인만 보면 세호 300, 400 우습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한 세호 400 벌려면 제가 봤을 때 부장급 가야 돼요. 중소기업 부장. 중소기업 바닥에서 못해도 한 15년은 굴러야 돼. 여러분 15년 넘게 일해도 부장까지 못 하게 못해요. 아니면 공장장. 그만큼 여러분 있잖아요. 돈 버는 게 어려워요. 근데 자꾸 왜 온라인에서 이 평균적인 수치를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 국민 생활 수준 정말 높습니다. 드럼 세탁기 쓰는 집 10%도 안 되고 건조기는 상상도 못합니다. 냉장고도 4인 가족이 180m 쓰는 가정이 허다합니다. 자동차도 1500cc만 굴려도 상당한 생활 수준이죠. 부모양 말씀대로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 수준은 너무 높네요라고 여기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생활 수준이나 문화가 굉장히 극과극이에요. 굉장히 극과극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못 사는 집안에 가더라도 좀 집안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집 가도 양문형 냉장고가 있어요. 양문형 냉장고. 양문 냉장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양문형 냉장고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일본 가정에서 양문형 냉장고 쓸 수가 없어요. 일본 주거 환경이 부엌이 굉장히 작거든요. 작아서 냉장고 그 이제 양문형 냉장고를 둘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좀 이제 구축 빌라나 좀 낡아빠진 집에 가도 양문형 냉장고를 써요. 아니면 김치 냉장고 가지고 있다거나. 이게 옵션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본 집 가보면 가정집 가보면 굉장히 부엌이 작아요. 정말 부엌에 필요한 있잖아요. 그 밥솥이나 냉장고 딱 옛날 냉장고 최소 한도로만 들어갈 정도로만 딱 돼 있어. 그래서 그것보다 사이즈 큰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가보면 약간 옛날 가전이죠. 옛날 가전. 오래된 거 막 그런 거 맛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이게 뭐 일본 사람들이 짠돌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일본 주거 환경이 이런 드럼 세탁기나 냉장고 큰 냉장고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집안이 작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4인 가족이 한 면적이 2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삽니다. 우리나라 9평 84? 뭐 주거면적 33평? 34평짜리? 일본에 가면 굉장히 대궐이에요, 대궐. 넓은 집이야. 일본 집 가보면 한 20평 이하의 집에 다 삽니다. 20평 이하. 5급 타입도 안 된 집에 살아요. 그리고 오래된 좀 구축 가옥 같은 데도 많이 살아요. 나무로 된 집, 삐걱삐걱되는 그런 집에도 많이 살아요. 그리고 일본 집도 문제가 많아요. 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집들이 보면 약간 오래된 집이죠. 구옥 같은 데 많이 살다 보니까 벌레도 많고 그리고 좀 덥고 습해요. 일본 집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 되면. 습도도 높아가지고 나무로 지어지다 보니까 목조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겨울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나 뭐 이렇게 난방기 없어가지고 그냥 덜덜 떨어야 돼. 난로 쓰자, 난로. 일본 보면 왜 그 보면 옛날 집 가보면 왜 중간에 하루 피워놓고 거기다 이제 청 같은 까둬놓고 거기 앉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는 없잖아,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하죠. 근데 일본에 쓴다니까. 이게 뭐 일본이 좋다기보다는요, 그냥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단을 끌고 싶어도 못 끌어요. 세단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의사님 그 유튜브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일본은 지금 일본 현지에서 그 세단 차량을 단종을 시켜버렸어요. 일본의 세단 차량이 뭡니까? 헌다, 오코드, 그리고 도요타 캠리, 단종. 단종.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는 많이 팔리고 많이 모는데? 그 차 좋은데? 근데 일본에선 단종. 안 팔려서. 거의 꼴등이에요, 여러분. 꼴등.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일본 차 중에 인지도가 있는 차량인데 꼴등이야. 예,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 단종. 우리나라의 단종이 아니라 일본 현지에서 단종.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팔릴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엄청 잘 팔려요. 미국에서는 캠리 어코드가 우리나라 지금 아반떼보다 몇 배로 더 팔려요. 우리나라는 좀 웃기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경차가 많거든요. 경차 중심이에요. 경차. 경차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경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도 많고, 경차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20가지가 넘어요. 우리나라 좀 경차 해봐. 일단 스파크 없어졌죠. 모닝이 다야. 여기서 추가시키면 레이. 레이는 경차라 볼 수 없잖아요. 경차라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닝. 근데 이제 모닝도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도로상에. 지금 스파크로 단종됐잖아요, 여러분. 스파크가 나쁜 차가 아니거든요. 나쁜 차가 아닌데 단종이 돼버려서 안 팔리니까. 근데 모닝도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팔리거든요. 웃긴 게. 아니,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경차가 안 팔리죠, 우리나라는? 세단이 잘 팔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준진정도 잘 안 보여. 오죽하면 여러분 기아 자동차에서 K3 단종하겠다고 하잖아. 쉐보레도 지금 이제 크루즈 애저녁에 단종시켜버렸잖아요. 애저녁에. 기아도 K3 단종시키고 그 아반떼 말고 없는 거예요, 준진영. 그렇잖아, 여러분. 아반떼 말고 없어. 저 뉴너 삼성도 SM3 안 만들잖아, 여러분. 없어, 여러분. 아반떼가 다예요. 진짜. 그러고 보니 진짜 없네. 진짜 이제 경차랑 준진영이 없다. 단일 브랜드가 돼버렸어. 어떻게 된 게. 진짜로. 이 세단 말고 없는 거예요. 세단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이 물건에 돈을 엄청 많이 써요. 돈을 엄청 많이 써.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돈을 써도 될 만큼 금전적인 능력이 충분하냐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좋으면 그런 거 차 몰아도 되고 냉장고 써도 됩니다. 그런데 능력은 안 되는데 남들한테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영끌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또 있잖아요. 비스포크 냉장고 쓰고요. 김치, 양문형 김치 냉장고 씁니다. 그거 두 개만 해도 500이 넘어요, 여러분. 영끌에서 힘들어 죽겠다 해놓고서 집에 가보면 소파도 좋은 거 쓰고 4인용 소파 쓰고 에어컨도 벽걸이 시스캔 해가지고 한 300 쓰고 영끌이라며. TV도 80인치 200만원짜리 달고 있어 보이려고. 그리고 웃긴 게 영끌이 해놓고서 또 리블링 해가지고 한 5천만원 까먹어. 5천만원 까먹는다니까, 여러분. 한 9평 84만 5천만원 들걸요? 싸게 하면 4천만원 중반. 5천만원 들걸요? 좀 고급스럽게 하면. 보면 영끌 하신 분들 집 힘들다 캐라고 집에 가보면요. 삐까뻔 척합니다, 여러분. 힘든 게 맞는 건지. 진짜라니까, 여러분. 영끌에서 좀 미치겠습니다. 이번 달 대출금 어떻게 갚아야될까 해서 집에 가보자 해보면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든다니까.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게 맞는 건지. 그 물어보면 영끌에서 이렇게 힘들지 모르고 그때 막 찔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영끌 하신 분들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걸 생각해서 리볼링 해가지고 이제 돈 벌리만 하다 싶 생각해가지고 다 최고급으로 맞춰놨을 거야. 비싼 걸로.
스마트 TV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혼수 같은 거 좋은 걸로 다 맞춰놨을 거예요. 연끌하신 분들 보면 집에 보면 굉장히 좋은 물건 많다니까. 새 물건으로. 깔맞춤 해놨다니까. 식탁 같은 것도. 근데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봐. 그거 산 게 오히려 독이 돼버렸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버는데 소득이 많은데 생활 수준이 높으면 괜찮아요. 근데 소득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소득이 일본보다 작아요. 객관적으로 작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은 지금 일단 1인당 GDP가 32,661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GDP가 요거예요. 자, 이걸 환산하자면 4,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좀 큰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평균일 거 아니에요, 평균. 이 평균이겠죠? 4,300만원인데, 그럼 여기에 재벌 회장님, 건물주들, 우리 저기 누구야, 우리 길 가는 공인님 같은 강남 8학군, 그리고 한남동 땅 부자들, 뭐 그런 거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빼면 4천만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위로 하면. 저 정도 돈을 버는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많죠. 굉장히 많죠. 너무나도 많죠. 근데 문제가 많은데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벌이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아요. 빚도 많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피를 줄인다거나 사치품에 돈을 안 써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사치품에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사치품이야. 뭐 세단 같은 거 차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브랜드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명품 가방을 쓴다거나, 그렇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생활 수준이라는 게, 이 소비 수준이라는 게 한번 올라가잖아요. 잘 안 내려와요. 경제가 심히 완전히 추락하지 않는 이상 안 내려가. 지금 안 좋은데도 그동안 쓰던 게 있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그동안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소비 습관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원래 하던 게 있어가지고, 원래 배달 음식 먹던 사람 계속 먹어야 돼. 원래 차를 몰고 싶은 사람 계속 몰아야 돼요.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계속 여행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좀 리스크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벌이는 안 좋은데 소비만 높은 분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많이 긁고 리보밍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은 일본의 지혜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도 한번 겪었는데 왜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지독한 짠돌이가 되었는지, 쓸데없는 돈을 안 쓰는지, 왜 저렇게 소박하게 사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